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대입전형의 변화 2강 시작하겠습니다. 대입전형의 변화 중에 1강에서는 모집인원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2강에서는 전형별로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입전형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적성 전형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성 전형을 폐지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논술 전형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천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수원대가 논술 전형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은 36개 대학입니다. 36개 대학. 그런데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논술 전형의 대학은 증가했지만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가군에서 모집을 하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군에서 모집을 할 때 다른 대학들이 특히 메이저 대학이라고 하는 연대나 고대, 서강대,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가 나군 모집이 주로 있었는데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대학들이 가군, 나군의 연쇄적인 이동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군별 이동에 따른 대입 학생들의 입시 전략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서울대가 정시에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갔다가 다시 나군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전에 나군에서 모집을 할 때, 서울대가 나군에서 모집할 때 군별 배치를 고려해서 올해 입시 전략을 세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대입 전형에서 큰 변화는 수능의 변화입니다. 수능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문이과의 통합입니다. 문이과의 통합이기 때문에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가형과 나형의 구분이 없어지고 사탐과 가탐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능의 변화의 가장 큰 것은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그래서 과목별로 본다면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과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죠. 문학과 독서가 공통으로 있고 국어의 경우 문학과 독서가 공통으로 있고 선택 과목이 합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수원과 수투는 공통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과, 이과 구별이 없이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시험을 보고 선택 과목을 자기가 한 개 과목으로 선택해서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응시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과 통합으로 해서 사탐과 가탐. 전에는 문과 학생은 사탐, 이과 학생은 가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됐지만 이제는 문이과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탐과 가탐 중에서 이 두 개 교과 중에서 두 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탐만 두 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탐 하나, 가탐 하나 이렇게 선택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문이과 통합이 됐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이과 통합이 된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어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을 문과 모집단이나 이과 모집단위에서 구별하고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모집단위에서는 수학의 선택 과목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계 모집단위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연계에서는 선택 과목을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응시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자연계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미적과 기하를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가형, 이과, 나형, 문과처럼 자연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확률과 통계 쪽으로 선택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수학에서도 문이과 통합이 아닌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구별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는 과탐을 두 과목국에 과탐 두 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탐구 과목에서도 문과 이과는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학년 대입 전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계에서 37개 약대가 새롭게 6년제로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약대는 2+4체제로 해서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2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약대 시험을 봤어야 됩니다. 근데 이 2+4체제가 없어지면서 37개의 모든 약대가 다 6년제로 모집을 합니다. 6년제 모집한다는 건 고3을 졸업하고 바로 약대를 입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대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입시 전형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약대 37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지금 대략 1763명 정도로 모집 인원이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763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 모집 인원 자체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서 입시 변화가 매우 클 것이고 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약대는 의학계열로 해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입시 전형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EBS 교재 연계 비율이 70%에서 50%로 감소했다는 거. 그런데 70%로 반영 연계 비율이 있다 하더라도 집정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감소한다고 해서 EBS 교재 연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 대한 중요도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